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나이스DB 이범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안전한 수출의 첫걸음 바이어 신용조사 부분인데요. 우선 바이어 신용조사라는 게 단순하게 보면 바이어한테 명함을 받거나 아니면 바이어한테 이메일을 받아서 이제 관심을 받았을 때 이 바이어가 존재하는 바이어인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인가 라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추가적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보면은 실제 거래를 하고 나서 내가 상품을 보내고 나서 이 바이어가 나한테 대금을 갚을 능력이 되는 것인가, 내가 안전하게 대금 회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바이어 신용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이 이제 무역 사기 방지 5개명,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무역 사기 방지 5개명인데요. 내용을 5가지를 보시면 다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다 기본적인 내용인데 실제 무역 거래를 하시다 보면 가끔 실수로 누락을 하시거나 좀 놓치셔서 무역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장표에 넣었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첫 번째, 기본 정보 확인을 넘어가지 마라. 두 번째, 평소와 다르면 2중, 3중으로 확인하라. 세 번째, 좋은 조건의 첫 거래를 조심하라. 네 번째, 바이어의 국적으로 신뢰도를 판단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어렵고 급할수록 무역 사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한 10년 이상 거래한 바이어가 갑자기 이메일을 통해서 계좌 정보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누락하고 다른 계좌로 송금해서 무역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또 오래된 거래선도 읽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사소한 중요한 부분만 좀 지키신다면 그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첫 번째입니다. 기본 정보 확인을 넘어가지 마라. 이 무역 사기의 대부분은 거래 전 상대방에 대한 간단한 정보 확인만으로 예방이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바이어를 만나서 바이어한테 명함도 받고 바이어가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받고 내 상품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하면 이 바이어 믿을만 하구나라고 흔히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오히려 더 제3의 그 정보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바이어가 실체하는 바이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제일 정확한 방법은 이제 바이어를 직접 만나서 바이어 공장도 가보고 명함도 받고 그 바이어 등록 서류도 보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이제 시간과 거리와 그리고 비용과 이런 다양한 제약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방법들이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이나 무역협회 해외 지부 등을 통해서 이 바이어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또 어느 정도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온라인상으로 얼마큼 더 빠르고 많은 바이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 캡처가 트레이드 코리아인데요. 트레이드 코리아 메인 화면에서 보통 B2B 온라인 상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트레이드 코리아 같은 B2B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바이어가 나는 이런 상품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해서 상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랬었을 경우 바이어가 거래를 제의하는 단계로 볼 수 있고요. 그런 문의를 받은 국내 업체는 당연히 그 바이어가 실체하는 바이어인지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의 실체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해서 들어온 문의에 대해서 이제 성실히 응대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나서 거래 직전에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바이어의 신용 정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저희 제목처럼 첫걸음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요. 꼭 무역 거래 시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더 편하고 손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어 실체 확인입니다. 앞서 보신 그 트레이드 코리아 사이트에서 바이어가 이제 상품을 문의를 할 때 바이어가 제공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바이어 이름, 그리고 바이어의 이메일, 그리고 바이어가 속한 국가, 관심 품목, 난 어떠한 상품에 관심이 있어 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외에도 기업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서 기업의 실체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상세하게 확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바이어가 위험한 바이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몇 가지를 제가 좀 적었습니다. 동일한 메일 계정으로 다양한 상품 문의를 대량으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바이어가 나 식품에 관심이 있어 라고 했는데
또 다른 업체한테 나는 뭐 기계 공구 아니면 화학 제품 이런 데 관심이 있어. 그래서 동일한 바이어가 여러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트레이드 코리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이 바이어의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실제 지금 오신 업체분들은 한 건의 인콰이리만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콰이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트레이드 코리아를 운영하는 아까 발표하신 김우진 팀장님 그 부서로 문의를 하셔서 이런 바이어가 나한테 이런 인콰이리가 왔는데 이 바이어가 트레이드 코리아를 통해서 다른 관심을 보인 경우는 뭐가 있었나요? 라고 과거 내용을 좀 문의를 하시면 그거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의 주의해야 할 기업은 좀 걸러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메일 도메인 계정과 국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co.kr, cn, 메일 계정 뒤에 나오는 국가 정보가 이 바이어가 속한 국가랑 좀 다르다라고 하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확인되지 않은 첨부 파일 또는 링크 접속 유도를 통한 로그인, 비밀번호 입력 요청하는 경우 해킹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두 가지는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업체 홈페이지를 먼저 구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기재된 그 기업 정보와 그리고 바이어가 제공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먼저 한번 보셔야 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바이어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절차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구글에 보면 또 프로드 리스트랑 스캔 바이어 이 정보, 이 이메일 리스트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혹시나 나한테 문의를 한 바이어가 구글에서 검색될 때 이러한 리스트에 속한 바이어인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 기본적인 방법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더 심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화 방식은 조금 전 그 트레이드 코리아 무역협회 온라인 마케팅실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고 있는 방식은 지금 업체분들이 직접 하실 수는 없지만 다만 무역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코리아 무료로 회원을 가입하신 후에 협회한테 이런 부분들을 더 문의를 하시면 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트레이드 코리아를 활용하셔서 이런 바이어를 검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협회가 보유한 DB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무역협회는 바이어 정보 178만 개의 바이어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매년 13,000건 이상의 거래 매칭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정보들을 통해서 새로운 바이어 문의가 왔을 때 이 바이어가 과거에는 어떻게 거래 행태를 보였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바이어가 과거 내역을 보니 과도하게 무료 샘플만 요청하더라. 그랬을 경우 이 바이어는 좀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예를 들어 물건을 받고 나서 대금 결제하기 전에 물건의 조그만 하자를 이유로 디스카운트를 요청하거나 대금 지급을 늦게 해주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 바이어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적인 정보로는 DMB에서 제공하는 1억 4,300만 건의 DMB 기업 정보와 교차 비교를 하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는 기업 정보가 DMB에 저장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아니면 바이어가 요청한 상품, 관심을 보이는 상품이 이 바이어의 업종과 유사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한 설립연도, 종업원수, 매출액 등 기업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이 바이어의 구매력이나 아니면 기업의 신뢰도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던스 번호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기업 등록번호를 통해서 이 기업이 정말 등록된 기업인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 무역협회 온라인 마케팅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코리아 무료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문의하시면 다 답변을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가 바이어 실체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바이어 인콰이리를 받았을 때 이 바이어가 거래할 만한 바이어냐, 내가 성심성의껏 응대를 할 만한 바이어냐를 좀 판단하기 위한 정보였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잘 협상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바이어의 신용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국내에서 제일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보상 한도 책정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거래기업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서비스 역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이 해당 URL에 들어가셔서 이 사이버 영업점 이 URL인데 이 URL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좌측 상단에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수수료는
중소 중견기업은 33,000원, 그리고 소요기간은 약 3주가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용자 매뉴얼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신용조사 신청하는 부분에서는 과거에 내가 신청했던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 정보를 놓고 내가 조회했던 결과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신규로 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먼저 약관 동의를 하신 후에 신규 조사할 기업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국가나 바이어 기업에 대한 기업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국외기업의 조사 협조 여부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신청자의 정보 공개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해당 바이어에게 만약에 내가 너의 신용조사를 해도 되느냐, 바이어가 뭐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 신청을 할 때 나는 이 바이어가 협조를 하겠다고 했고 내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라고 신청을 할 때 이 정보를 기재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 바이어는 사전에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신용조사 업체가 이 바이어를 컨택해서 한국의 A라는 기업이 너의 신용조사를 의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을 달라라고 했을 때 보다 협조적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보다 정확한 신용조사 결과가 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용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국외기업 개요 정보가 있고요. 개요 정보는 기업명부터 국가 주소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 가장 중요한 신용등급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되는 신용등급은 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인수등급으로 보이는데요. A부터 F까지는 정상적으로 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G랑 R 등급은 인수가 좀 제한적이다 아니면 인수에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인수 불가 등급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보시고 상세한 내용은 이 등급표를 보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R 등급이라 해서 이 업체는 무조건 이 어느 업체가 거래를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가 정보에 대한 실체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도 R등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바이어라 거래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바이어한테 더 이 정보를 더 공개하셔라, 협조해라 라고 좀 더 요청하셔서 다시 재조사를 하면 정상 등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요약 재무 정보가 있습니다. 요약 재무 정보가 제공되고 그 재무에 따라서 재무 비율이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활동성, 성장성에 따라 재무 비율이 제공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해당 업체가 속한 산업에 대한 산업 등급, 그 산업 등급에 비교했을 때 이 업체의 등급, 그리고 그 업체가 속한 국가의 등급까지 제공되는 것이 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입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신청해서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법이 저희 이제 DN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DNB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841년에 설립해서 기업 정보량이나 매출액이나 아니면 시장 점유율에서 1위인 신용정보 기업입니다. 이 DNB의 장점은 이제 우선 기업 DB가 제일 많다, 3억 2천만 개다. 그리고 기업의 국제사업자 등록번호로 통용되는 던스 넘버를 발급하는 기업입니다. 이 DN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DNB BIR,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리포트라는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240개국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국가의 직접 신용조사를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소요기간은 6개월 이내 업데이트된 보고서는 즉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좀 신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5일에서 한 15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간이 차이가 나는 거는 국가별 차이보다는 이 업체가 얼만큼 협조를 잘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보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도 안 주고 다다음 날도 안 주고 이게 좀 늘어지는 경우가 중동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좀 기간이 더 걸린다는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BIR의 이 장점은 우선 전 세계 동일한 등급 체계로 이제 해외 다른 국가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하다. 중국의 기업과 미국의 기업의 동일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등급 체계로 책정되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상 매입금에 대한 지불 성향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부분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무역보험공사에서 그 국외기업 신용조사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본 보고서 약 한 5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DNB 등급 역시 약
공인된 등급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한국 조달청 외자 입찰에도 DMB 등급을 무조건 입력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항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은 먼저 기업의 개요 정보, 던스 번호를 포함해 기업 정보 그리고 신용 등급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고 최근에 발생한 주요 사건들이 그 다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DMB 레이팅 등급뿐만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정보, 부도 지표, 다양한 지표들이 더 추가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페이먼트 정보, 대금 지불 성향 분석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 외에도 재무 등급 3개년 재무가 제공되고요. 공공기록, 소송 체납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지배구조라고 해서 뭐 자회사, 모회사 관계도 그리고 최상위 모회사, 패밀리트리 이런 정보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회사에 연관된 회사들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MB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DMB 레이팅은 두 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평가 지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무 능력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OA부터 HH까지 구분되면서 자산 또는 자기 자본으로 부여가 되는 등급이고요. 마지막 자리 한 숫자는 1부터 4까지 종합신용 평점으로 제공되는 건데 전반적인 재무 상태나 다양한 불량 정보들을 토대로 이제 정성 평가를 다 해서 매겨지는 최종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점을 받은 경우는 리미티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에서도 인수제한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조달청 입찰에서도 참가가 어려운 등급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아까 말씀드린 지불 성향 지표입니다. 이 지불 성향 지표를 보통 보고서 이용하시는 무역거래에서는 좀 많이 유용하게 이용하시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지불 성향을 수치화한 지표인데 과거 2년간 대금 지급 소요 기간을 정보를 토대로 산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2년 동안 A라는 바이어가 거래선한테 돈을 얼마나 적시에 갚았느냐 아니면 연체를 해서 갚았느냐 이런 정보들을 다 DMB에서 모아서 이 A라는 업체를 평가할 때 그 성향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80점이 적시에 갚았고 점점 떨어져서 이 평균 한 50일, 90일을 딜레이해서 갚는 업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사전에도 거래하기 전에도 이 업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게 활용되지만 실제 거래하고 있는 중에도 이 업체가 지불 성향 지표는 되게 높은데 나한테만 유독 느리게 갚는다. 이런 경우에도 DMB 점수를 근거로 업체한테 요청을 해서 왜 나한테만 대금 지급 이렇게 느린지를 좀 더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DMB 서비스는 이제 국문 번역 보고서인데요. 이 DMB BIR이 영문으로만 제공되고 또 등급 역시 DMB 등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분들이 좀 빠른 이해와 빠른 의사 선택을 할 때는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DMB 등급을 국내 그 트리플 A부터 시작해서 D까지 되는 국내 등급 신용 등급으로 변환해서 드리고 있고요. 또한 그 DMB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해서 종합 의견을 만들어서 좀 더 빠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신용조사 국문 번역 보고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해외 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피평가의 중요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희는 지금 바이어가 궁금해서 바이어 조사를 신용 조사를 하는 건데 역으로 해외에서도 저희 기업이 궁금해서 저희 기업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이 기업과 거래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크게는 해외 기업이 과의 신규 거래를 하는 관점과 또 하나는 국내의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는 관점,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거래처 확대를 위한 평가 등록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사업자 등록 번호로 통용되는 던스 번호를 좀 관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던스 번호라는 게 미 연방정부, 한국으로 치면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모든 기업은 다 던스 넘버를 기본적으로 다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애플이나 뭐 글로벌 기업들은 다 던스 넘버를 한국으로 치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그 회원 가입할 때 넣듯이 던스 번호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던스 넘버를 DMB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발급받으신 다음에 기업 정보를 주기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시면 이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체 확인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체 확인이 아닌 신용 조사를 했었을 때 이제 신용 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을 받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의 바이어가 한국의 A 기업이 궁금해서
이제 DNB의 신용조사를 의뢰하면 중국 DNB가 한국 DNB,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해당 A라는 기업에 대해 신용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조사하는 조사연구원이 이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신용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데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뭐가 궁금해서 그러냐, 왜 무슨 조사를 하려고 그러냐, 좀 약간 부정적으로 응대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탐정조사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용조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장점을 중심으로 이 조사 자료 협조를 하셨을 때 보다 정성적인 부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셔서 신용 등급이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는 정보는 뭐 기업의 실태표, 재무제표, 기타 불량 정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뭐 지금 특허가 없지만 특허를 받기 위해서 지금 무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니면 이런 좀 소소한 정보들이라도 최대한 많이 협조를 해서 알려주신다면 분명히 신용평가에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전화를 받으셨을 때 단순하게 누가 나를 조사한다라는 부분에서 불쾌해하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조사 좋게 결과값을 받아서 이 좋은 결과가 다양한 바이어들한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해외 쪽이고요. 국내 쪽 신용조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해보신 기업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라장터 입찰을 보실 때 신용 등급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입찰 신용 평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쪽 주요 건설사나 아니면 뭐 글로벌 대기업,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들은 다 그 대기업 협력사들을 주기적으로 분기, 반기, 연간 다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진행되는 협력사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의 여신 관리를 위해서 내 거래처 신용 관리 서비스를 등록해서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면 이 업체는 나의 신용 등급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모니터링 되는 항목들이 크게는 신용정보와 상태정보가 있습니다. 신용정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등급도 있을 수 있고 뭐 체납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연체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 연체 정보가 이런 불량 정보가 기업에 해당되는 국한된 뿐만이 아니라 대표자의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단기 연체를 누락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잘 연체 없이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양한 행정 처분이나 뭐 휴폐업 정보들도 다 여기에 모니터링되고 이 화면을 통해서 거래처 관리를 신청한 업체들은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본인의 신용 등급 점수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내 신용은 어떤가, 내 기업의 신용은 어떤가 이런 걸 알고 싶어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 유료 서비스로 나오고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이 나이스 DNB에서 요즘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 나비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나를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의 준말인데 이 서비스가 현재는 지금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뭐 이 나비서의 기능이 뭐 거래처의 명함을 등록하고 명함에 대한 기업 신용 정보를 보고 그걸 회사와 공유하는 뭐 이런 큰 플랫폼인데 이 중에 한 꼭지가 기업 정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서 이 QR코드나 아니면 직접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셔서 나비서를 까신 다음에 기업 정보를 들어가 보시면 현재 국내 기업 700만 건에 대한 기업 개요 정보, 기본 정보, 그리고 상세 신용 정보까지 다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나중에 유료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꼭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본인 기업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내 거래선의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무역 거래 시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이어의 실체를 정확하게 확인하자. 두 번째, 거래하기 전에는 바이어의 신용 등급을 확인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신용 등급을 관리해서 나의 정보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신규 계약을 할 수 있게 만들자. 요 세 가지니까 요거 명심하셔서 성공적인 무역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